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전란을 넘어섰습니다. 중도층의 이탈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원을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사람 줄 수밖에 없죠. 어떤 쪽에 좀 보셨어요? 지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80% 가까이 고공행진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개월 만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특히 중도층 지지가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경남, 이른바 PK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고 여권의 고정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까지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최저임금 논란 등으로 3개월 만에 지지율은 26%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국정 운영의 악순환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니까 일이 또 잘 안 되고.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당분간 경제 성과 내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국무위원들과 송년 만찬을 갖고 분위기 다잡기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청와대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인걸 전 반장은 공공기관장 명단 작성은 지시했지만 단순한 현황 파악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을 본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공공기관장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출신지, 정치 성향, 세평 등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파악은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감반 초창기였던 만큼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의 명단과 임기, 직책 정도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특감반원이 세평을 묻고 다니는 것은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평은 특감반원이 알아서 수집하고 비위가 있을 때 그 비위에 대해 보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동향보고 역시 비위가 있으면 보고하란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렵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 가운데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향 파악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며 김태우 수사관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해당 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자가 자신이 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부패 비서관도 몰랐던 만큼 조국 민정수석도 관련 문건을 알지 못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에 김태우 수사관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한 달 안에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합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사무관 자리로 특혜성 이직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또 지인에게 청와대 파견 인사청탁을 하고 지인의 사건을 알아보려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외부 인사에게서 12차례에 걸쳐 4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임이라는 중징계 요청 배경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첩보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검에서도 너무 좀 심각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수색한 서울 동부지검은 김 수사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압수 당시 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모두 지워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했건 원치 않았건 미국은 70년 넘게 세계의 경찰 국가였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군사 동맹만
45개 나라입니다. 또 미군 15만 명이 독일, 일본, 호주 등 59개 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 동맹 유지에 미국 세금을 쓰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경찰 국가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At ease. Let's have a good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라크에서는 미군을 뺄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부담을 미국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re going to have to start paying for it because the United States cannot continue to be the policeman of the world. 미군의 존재로 혜택을 보는 동맹국들을 향해 제대로 비용을 내라는 주장을 하며 거듭 압박한 겁니다. In South Korea, in Europe, they saw what this president did. And why would any American ally somehow believe that something like this couldn't happen to them? 세계 경찰을 계속할 수 없다는 발언은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뿐만 아니라 향후 주한미군 역할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된 청와대와 외교부의 반론은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식입니다. 자, 이번 논란은 어제 공개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촉발됐었는데요. 이 문건에는 임원들의 사퇴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환경부는 저희 취재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문건 만든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 그런데 반나절도 안 돼서 환경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환경부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고 그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말이 바뀐 것도 문제지만 이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훈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는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김 수사관은 사퇴 현황 문건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지 환경부 관련 동향을 요청했을 뿐인데 환경부가 스스로 사퇴 현황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걸 찍어서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하신 건 아니고 요새 위협 동향 없습니까? 그 정도로 한 걸로. 환경부 문건엔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사퇴 여부와 반발하는 임원에 대해선 어디 출신인지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왜 굳이 사퇴 현황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환경부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산하기관 중요 정보가 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 자료를 제대로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문건을 전달하면서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고 말했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사퇴 현황 문건 외에 대구환경청에 대한 직무감찰과 환경부 공무원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현황까지 김태우 수사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감찰 문제입니다. 검경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할 때도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요.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고위 외교관 12명을 감찰하면서 업무용은 물론 개인용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위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12명의 외교부 공직자 명단입니다. 고위 공직자부터 청와대 파견 인사까지 망라돼 있는데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담당하거나 장관 보고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말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 명단을 가져다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에 대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생활 부분, 여자가 있다든가, 그런 좀 약간 치사한 방법으로 그런 사생활까지 다 탈탈 털어서 그걸로 그 부분을 조사도 했습니다. 특감반원 10명이 동원돼 업무용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조사했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한 셈이라며 불법 감찰임을 주장했습니다.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이 대상이 민간인이 아니니까 강제해도 괜찮겠지 라는 그런 조금 안이한 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감찰받은 사실에 대해선 확인해줬습니다. 관련 조사 이후에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에 대해 통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감찰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감찰을 받은 공직자들이 제출 동의서에 서명을 한 만큼 휴대전화 제출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고위공직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대기 발령을 내린다. 올 초 금융위원회 핵심 국장을 두고 내려온 청와대의 지시입니다. 바로 유재수 부산시 정무부시장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대기 발령 지시는 본인과 부위원장에겐 전달됐지만 정작 최종 인사권자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넉 달 전 드루킹 인사청탁 의혹에 휘말려 특검 조사를 받았던 백원우 대통령 민정비서관.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원우 비서관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조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정비서관이 고위공무원 인사에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 것인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청와대 감찰 결과를 백원우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밝히자 인사 개입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반부패 비서관 업무인데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민정비서관이 나선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무비서를 지냈고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한 친노 핵심 인사입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인 유재수 전 국장도 노무현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근무했고 친노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환경부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 고위 임원 중 일부는 내가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표 제출에 반발했다는 소문이 돌자 업무 추진비를 감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 문건이 작성된 건 지난 1월 17일. 사표 제출에 반발한다고 적힌 한 임원은 불과 한 달 만에 감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보장을 했거든. 감사가 와가지고 왜 자꾸 시끄럽게 하시냐고. 현재 환경부 차관인 박천규 당시 기획조정실장의 사퇴 압박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의원한테 선배님께서 용가를 내려주는 게 어떠시냐고. 안 물러나겠다고 하더니 말은 사표를 썼더라고. 박천규 차관은 기관장을 만나 관례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사표를 우선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으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가 산하기관 임원의 지인을 통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각오를 만드느냐. 당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 보내줄 테니 나는 정리를 좀 시켜라. 환경부의 사퇴 압박은 김은경 전 장관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표 내라고? 직접은 아니고 아마 기조실장님이 기조실장이요? 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개인 물품 밀수에 동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한진 세무녀가 9년간 260차례에 걸쳐 밀수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는 2014년 9월 중국산 대추 10상자, 한 달 뒤 2상자를 추가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다음해 5월엔 중국 과일 비파, 6월엔 터키 살구와 인도 망고까지 각종 제철 과일을 밀수한 겁니다. 해외 농산물은 검역 대상이지만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입 의혹 조사가 시작된 건 지난 4월. 조사 결과 이명희 씨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9년간 260차례 1억 5천만 원어치의 물품 1000여 점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을 시켜 해외에서 산 제품을 해외 지점으로 보낸 뒤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개인 물품을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밀수 물품 중에는 3천만 원이 넘는 명품 가구부터 고급 접시, 장난감 같은 생필품까지 있었습니다. 일가가 부담했어야 하는 관세와 운송료 등 2억 2천만 원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밀수로 내지 않은 세금은 약 2,500만 원. 새 모녀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앤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부분이나 휴대폰 부분도 일부 교체가 됐던 부분이 확인돼서 저희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수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부분은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한진그룹 세 모녀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전북의 주유소가 다른 곳보다 훨씬 싼 가격에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싱글벙글이지만 주유소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선 유조차들이 기름탱크 안에 휘발유와 경유를 가득 담아갑니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정상적인 가격에 항의한다며 벌인 주유 시위입니다. 이 주유소가 공시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40원과 1038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300원 이상 저렴합니다. 파격적인 가격에 일부러 고속도로까지 이용하며 주유하는 고객마저 생겼습니다. 시내에 잠놓고 여기서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시내보다 이게 훨씬 저렴합니다. 네, 남원에서도 이렇게 톨비 1,200원 들여서라도 여기 다시 와가지고 주유를 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이득이고. 손님들은 싱글벙글이지만 주유소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유소가 연말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평가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정유사 단가 나오는 걸로 마이너스 200원을 팔고 있는데요. 재계약에서 좀 탈락을 생겼으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단가를 후려치고 있는 거죠, 지금. 업계 반발이 커지자 주유소 측은 오늘 경유와 휘발유 값을 각각 100원 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 인하는 회사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 도로공사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 방침대 있잖아요. 비싸게 산 적도 있으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싸게 파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주유소는 인하된 기름값을 이달 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주유소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하 고속철도 GTX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 만입니다. 수도권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일부 반발도 나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라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GTX는 지하 40m 깊이의 터널을 뚫어 시속 180km로 달리는 광역 지하철. A라인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 도심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83.1km를 운행합니다. 2023년 말부터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화성 동탄에서 삼성동까지 22분 등 수도권에서 서울 주요 도심까지 20분대면 도착합니다. 이동 시간을 70에서 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지만 반발 움직임도 있습니다. 노선 변경! 노선! 칼바람 속에 착공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 주택가 지하를 관통하는 만큼 안전을 우려합니다. 집이 금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고 한강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변경되기 전인 최초 노선대로 공사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하고 그 위험한 열병을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만 가달라는 거예요. 당초 하천 주변으로 계획했다가 노선을 더 짧게 하고자 주택지와 열병합 발전소 사이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또 다른 경유지인 용산구 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주택가 밑이 아닌 용산공원으로 우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병사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출이나 외박 때는 2시간 이내에 부대로 복귀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군 PX에서도 생활관에서도 병사들 손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범부대 모습인데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전군으로 확대합니다. 입대할 때 사회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시간은 평일엔 저녁 6시부터 주말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보안구역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고 SNS 메신저나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환영합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매일 연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안부 전하기도 쉽고 이렇게 서로 걱정도 좀 덜어드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과도한 게임 이용을 비롯해 성매매와 인터넷 도박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 중 외출해박 위수지역 제한을 없애고 2시간 내 복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군인 손님을 뺏길 수 있는 지역 상인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주말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0% 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타격이 많이 있죠. 금촌에서 기차를 타면 홍대까지 40분이면 가잖아요. 병사들의 복지는 좋아지겠지만 군 대비 태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학재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수의 통합과 당의 개혁을 위해 조건 없이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보위원장으로 이해훈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마치 북극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초속 3m의 칼바람이 옷깃을 마구 파고드는데요. 강추위 속에도 불구하고 이곳 스케이트장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추위를 즐기는 듯한 모습인데요. 내일은 이번 혹한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영하 30도의 북극 한기가 한반도에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파주가 영하 19도 등으로 혹하는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30cm의 폭설이 내리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엔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리면서 내일 아침 빙판길이 예상되는데요. 제설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집안에 얇은 이불이나 카펫을 깔아두면 체감 기온을 2도에서 3도나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얇은 이불 하나씩 깔아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